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댓글로도 좀 많이 질문을 주셨고 개인 인스타로도 DM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좀 많이 남겨주셨었는데 제가 좀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힘들고 또 확인을 했어도 이제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기에는 그 양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 요 질문 내용들을 가지고 Q&A를 해보자 라고 좀 생각을 해서 드디어 Q&A를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허 PD님이 선별을 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실 건데 저는 어떤 질문이 올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Q&A 시작해볼까요? 첫 질문은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92년생입니다. 키랑 몸무게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키랑 몸무게 알려주세요. 키는 제가 80에서 81 사이, 체중은 비시즌 기준으로 한 98kg 정도? 그리고 시즌은 90에서 91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질문이랑 연결돼서 이번에 시합 체중이랑 그리고 또 2024년부터 피지크도 제한 체중이 생겼잖아요. 그것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한 체중이 몇이지 정확히? 제한 체중은 일단 180, 180이면 94.8. 94.8, 네. 94.8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 3kg 정도는 아직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번 올림피아도 무대 체중 기준으로 뭐 한 91? 진짜 많아도 92? 아마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번에는 빼고 나갈 예정이라 더 여유가 많을 듯 합니다. MBTI 알려주세요. MBTI, ISTP. 지금 일단 하면서 제가 간식들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가 아깝기 때문에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님, 물통 정보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통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쿠팡에서 아소부 그거 한번 여기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태국 브이로그 때 올라온 댓글인데요. 맥주 진짜 맛있게 드시는데 원래 술을 좋아하시나요? 딱히 좋아하진 않고 그냥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둘 중에 하나로 굳이 나누자면 좋아는 한다. 네, 좋아는 하는데 즐겨 먹진 않죠. 그렇지 뭐 즐겨 먹진 않죠. 마음 편하게 뭐 먹을 수 있을 때 그냥 뭐 조금 먹는 정도? 헬스장에서 이성에게 번호 따여본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썰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폰을 이렇게 하면서 번호 좀 주세요 이런 거는 없고 이렇게 프로틴 음료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주면서 거기에 이 포스트잇에 번호를 이제 붙여서 준다든지 뭐 그런 거 조금 있었습니다. 맨즈 피지크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근데 나도 진짜 궁금했어. 근데 뭐 처음 운동 시작했을 때는 맨즈 피지크라는 그 디비전이 없었어요. 그때는 저는 뭐 어떤 대회를 나갈 목적으로 준비를 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맨즈 피지크가 처음 딱 나왔을 때 뭔가 이 기존의 종목들은 항상 이제 좀 막 괴물 같고 막 근육을 막 쥐어짜면서 부각시키고 이렇잖아. 근데 맨즈 피지크를 이제 처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제레미 부엔디아. 그 제레미가 무대에서 이제 포즈를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포즈 자체도 멋있고 몸도 이제 기존의 다른 종목 포즈들이랑 다르게 뭔가 이렇게 힘을 빼고 있는 그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우아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막 과하게 힘주지 않고 그냥 막 힘 빼고 약간 그냥 살랑살랑 걷는 것 같은데 몸이 되게 좋아. 그리고 뭔가 몸이 근육이 좋고 이걸 떠나서 되게 멋있었어요. 몸 자체가. 그래서 그때 아마 처음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첫 시합을 준비할 때도 그때는 종목별로 이제 뭐 체형에 대한 거, 뭐 어떤 체형이 어떤 종목에 좀 유리하다, 뭐 이런 거를 좀 주위에서 좀 많이 물어보고 제가 찾아도 보고 했는데 내 체형은 맨즈 피지크 디비전에 확실히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한 게 뭐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또 이제 맨즈 피지크 하면 또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체. 하체. 하체 운동은 따로 안 하시나요? 하체 운동을 지금은 주에 한 번? 중요한 시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무래도 종목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체 쪽에 더 힘을 많이 쏟아야 되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만약에 시합 준비 막바지쯤에 세게 한번 해버리면은 그 후에 상체 다른 부위 운동을 할 때 좀 지장이 가는 것도 있고, 굳이 하체 운동에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뭐 평범하게 한 주에 1회 정도는 하고, 막바지로 갈수록 한 열흘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빈도가 좀 적어지는 편입니다. 해외 피지크 선수 중에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수가 있나요? 저의 원픽은 언제나 항상 브랜든. 요즘 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다양한 몸과 체형들 많은데, 저는 항상 브랜든이 진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체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근육으로서의 그런 완성도, 구력과 내공이 느껴지는. 이윤성 하면서 머리가 빠질 수가 없는데 포마드 같은 짧은 머리로 자르실 생각도 있나요? 포마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엄청 말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몸무게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많이. 혹시 벌크업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벌크업 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진짜 많이 먹는데 왜 이렇게 체중이 안 늘고 몸이 안 커지는 것 같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많이 먹는 거고, 그거보다 훨씬 먹어야 돼요. 그만큼 체중이 올라가고 근육량이 올라가려면. 근데 또 체지방이 너무 많이 쌓여서 막 진짜 살크업이 돼버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운동량을 줄이는 거. 아무래도 많이 먹는데 그만큼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또 너무 많이 소모를 해버리잖아요.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운동량을 좀 줄인다든지 소모하는 칼로리를 좀 줄인다든지, 그러면 체중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수월하지 않을까. 치팅은 어느 주기로 하는 건가요? 주에 한 번? 주에 한 번 정도. 치팅 때 제일 선호하는 음식이나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뭐 이런 거 빵이나 좀 느끼한 거, 좀 매운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좀 느끼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시즌 때 유산소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시즌 때 유산소는 어떤 종류를 얼마나 타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흔히 공복 유산소를 되게 좋아하고, 시즌이 아니어도 그냥 제가 공복 유산소 하는 걸 좋아해서 탑니다. 그냥 비시즌엔 또. 시즌 때는 한 30분에서 많이 타면 1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타는 총량을 따졌을 때. 근데 어차피 저는 한 번 타요, 거의 아침에. 보통 이제 뭐 에너지가 좀 있을 때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40분을 탄다? 계단을 한 20분 타고 트레드밀 그 러닝머신을 인클라인으로 20분 타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타는 거를 좀 좋아하고, 이제 시반이란다. 뭐야? 시즌 때?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에너지가 좀 떨어질수록 트레드밀만 거의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건 또 뭐야? 형님, 시즌엔 주 며칠 몇 분할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즌 비시즌 운동 루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시즌이랑 비슷하고, 분할 여쭤보시는데 제가 분할을 정해놓고 하진 않아요. 그때 시기마다 좀 제가 더 보완을 해야 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위를 빈도를 좀 높여주고, 굳이 분할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한 4분할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이나 비시즌이나 항상 주에 하루만 휴식을 합니다. 부위당 세트 수 알려주세요. 총 세트 수 뭐 예를 들면 가슴 운동 한 10에서 12세트, 등 운동도 뭐 한 14세트, 15세트, 뭐 어깨도 한 12에서 14?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시즌 때는 운동 2번 하시나요? 무조건 한 번만 합니다. 형님, 혹시 운동 중에 뭐 마십니까? BCAA나 EAA 같은 제품 드시는 건가요? EAA 먹습니다. EAA 제가 먹는 네이처캔 EAA 여기. 운동 시간 알려주세요. 운동 소요 시간
대부분 뭐 1시간? 운동 시작 전 기능성 운동 하시나요? 안 합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수면 포함 공복 얼마나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다이어트 초반에는 그래도 수면 시간만 그래도 한 7시간, 8시간은 챙기려고 하고 뭐 아침에 유산소 타고 뭐 이러는 것까지 하면 공복 시간이 한 8, 9시간은 되는 것 같고 후반부로 갈수록 좀 잠을 못 자요. 잠이 들기도 좀 힘들고 자더라도 푹 자는 게 힘들어지고 좀 일찍 눈이 떠지고 아무래도 배도 고프고 이제 좀 예민한 상태에서 각성 상태 약간 그게 좀 유지된 느낌이다 보니까 후반부에는 좀 많이 못 잘 때는 잠은 뭐 한 4시간, 5시간 정도. 부상이거나 운동 중 이질감이 든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만약에 중요한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 아픈 방법을 찾아서 억지로라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선수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거 뭐 그런 시기가 아니라면 저는 불편함이 느껴지면 무조건 쉽니다. 21년도까지는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가 아니다가 22년부터 몸이 엄청 좋아지신 것 같은데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일단 21년도에 제가 허 코치님을 처음 만나서 완전 연애 초였죠 그때 21년도가. 그래서 사실 저는 저 딴에는 연애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시합도 잘 뛰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21년도에는 그때 대회는 완전히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21년도 대회를 그 허 코치를 데리고 처음으로 제가 무대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회였는데 진짜 처참했어요 그때. 몸도 진짜 하나도 안 나오고 아무래도 좀 완전히 이 대회 준비하는 데만 100% 집중을 해도 모자란데 좀 정신이 좀 딴 데 많이 팔려 있다 보니까 진짜 처참했어요 그때 몸이. 끝나고 나니까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으로 무대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이런 모습이라니. 그래서 그때 되게 각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호하는 식단과 이유.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단백질은 계란이랑 생선 종류. 3M 장갑은 운동 몇 년 차 때부터 애용하셨나요? 3M 장갑을 처음 낀 거는 되게 초반이었어요. 운동 3, 4년 차? 완전 초창기부터 꼈는데 그때는 뭐 좀 필요할 때만 잠깐 꼈다가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의 다시 잘 안 끼다가 비교적 최근에 김채연 선수 채연이가 좀 이렇게 자주 끼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저도 끼고 이렇게 운동을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또 새롭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꾸준히 끼고 있습니다. 프리웨이트를 잘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프리웨이트가 필수다 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필수? 필수.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은 물론 머신으로만 운동을 하는데 프리웨이트를 기본적으로 내가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움직임이 나오는 상태에서 머신으로만 훈련을 하는 거랑 프리웨이트가 안 돼서 머신으로 도망간 거랑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필수라고 하면 프리웨이트 종목들로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원하는 부위에 좀 느낌을 줄 수 있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프리웨이트로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후로는 뭐 머신으로만 훈련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 운동 풀다운이 먼저일까요? 로우가 먼저일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얇은 허리를 위해서 복근 운동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복근 운동은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얇은 허리를 위해서는 아니고 허리는 좀 타고나는 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핑크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핑크를 추구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딱히 그러니까 약간 일부러 뭐 제가 핑크를 추구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핑크 색깔 자체를 그냥 좋아합니다.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고 저한테는 약간 행운의 색깔이어서 이 경기복도 핑크로 했을 때 뭐 항상 핑크였지만 뭔가 핑크색을 좀 이렇게 지니고 있을 때나 뭐 이렇게 그럴 때 좀 항상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제가 핑크를 좋아하니까 뭐 뭔가 핑크 아이템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일단 저희 집은 뭐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거 다 핑크입니다. 올해 올림피아 목표가 궁금합니다. 일단 목표는
그러니까 뭐 성적, 뭐 몇 위, 뭐 무슨 콜 이걸 정해놓는 것보다 이제 좀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한 저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가자가 목표입니다. 선수님은 힘들 때 어떻게 버텨내시나요? 제가 어지간하면 힘들다라고 생각을 잘 좀 안 하는 편이어서 되게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가 잘. 다 끝나고 좀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때 와, 내가 그때 진짜 힘들었구나 이렇게 좀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그때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할 수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나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런 거를 이제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응원 메시지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아, 내가 힘들면 안 되겠다. 힘들어도 힘든 척도 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운동하실 때 풀업은 별로 안 하시나요? 한때 뭐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등 운동 주로 하시는 운동 6가지 추천드려도 될까요? 랩풀다운, 그냥 이제 이 와이드 그립으로 하는 랩풀다운, 티바로우, 원암 로우. 원암 로우는 이제 원암 이 덤벨 로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머신으로도 뭐 할 수도 있고 롱풀, DY 로우, 케이블, 암풀다운. 또 대회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어떤 분이 일본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팬 프로 참가하시나요? 일본 분인가요? 네, 일본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올해 재팬 프로 갑니다. 우리도 많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건데 미국 프로쇼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해요. 내년에 아마 미국 프로쇼 계획은 있습니다. 네, 계획은 있고 근데 이게 진짜 미국 한 번 갔다 오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어마어마한 일이어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한 3, 4일 갔다 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어서 보통 진짜 짧아도 일주일 이상은 가야 되는 건데 가는 거부터 뭐 거기에서 숙소나 식단부터 다 하면은 뭐 시간도 시간인데 좀 돈도 되게 많이 깨지고 그런 게 좀 지원을 좀 해주시면 네,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때 정도에는 엉덩이 갈라지시나요? 당연히 갈라져야죠. 네. 근데 제가 엉덩이를 뭐 보여드릴 일이 없으니까 사실 대회 한 몇 주 전부터 일단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엉덩이는 벤치프레스, 덤벨 프레스. 무조건 덤벨. 다이어트 기간은 얼마나 가져가시나요? 좀 몸이 비시즌에 좀 관리가 좀 잘 되어 있으면 3개월이면 넉넉하고요. 충분하고 체지방이나 수분이 좀 이렇게 많이 껴있는 상태다 하면은 한 4개월이나 뭐 그 이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기매에만 있으실 건가요? 뭐 특별한 이유로 찾아주시는 일이 있지 않는 한은 그럴 것 같습니다. 훗날 국내 및 해외 코치 둘 생각도 있나요? 국내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해외도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잘 알아봐야겠죠. 형님, 좋아지고 싶은 부위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건드려주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별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은 좋아지고 싶은 부위를 매일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나았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조금씩 건드리는 거는 뭐 이 근육이 어쨌든 그 부위가 좋아지고 싶어서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위에 대해 이제 좀 계속적인 평소에 주던 것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제 점진적 과부하를 줘야 되는데 매일 건드려주는 건 그냥 매일 조금 펌핑만 시키겠다 이 말밖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빈도를 높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회복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되는 선에서. 막 빠질 때 운동 펌핑, 운동 집중 잘 되시나요? 펌핑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안 되고, 집중도는 뭐 대회 준비 초반이나 막바지나 똑같은 집중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 정말 하기 싫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운동하면서 운동을 정말 하기 싫었던 적이 없어서. 갈 때마다 매일 아직도 설레하시잖아요. 아직도. 그쵸. 가기 전에 항상 이제 이렇게 막 부스터 타고 이러면서부터 일단 막 설레기 시작해요. 그냥 그때부터. 아직도 그냥 지금도. 금비대 횟수가 8에서 12회라고 하는데 이 횟수를 칠 무게를 늘리기 위해 8회 미만의 무게를 드나요? 그쵸. 네, 종종 하곤 합니다. 운동 외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취미 같은 거요. 그게 없어서 진짜 걱정이에요. 내가 있잖아. 취미가 아니잖아. 하루 치팅하실 때 주로 어떤 걸 드시는지 격하게 궁금합니다. 좋아하는 거 뭐 햄버거, 피자, 네, 빵 거의 대부분 약간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올해 시합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올해 일단 올림피아 끝나고 국내에 있는 몬스터짐 바로 준비를 할 생각이고 재팬 프로까지. 네. 그거 뭐 재팬 프로 뒤에 대만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있습니다. 네. 복용하는 보충제 및 영양제 보충제는 띄워주세요 여기. EAA 일단 뿅. 그리고 프로틴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맛 말차 뿅. 크레아틴 뿅. 그 정도? 영양제는요? 영양제도 그냥 남들 먹는 거 뭐 필수로 먹는 거는 종합 비타민, 오메가. 마그네슘. 치팅한 다음날 식단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줄이신다거나 그대로 가시거나 탄수화물 사이클링 하신다거나. 조금 탄수화물을 줄이는 편입니다. 좀 일시적인 부종이 있다 보니까 뭐 칼륨 섭취량이나 수분 섭취량 좀 더 많이 늘려준다든지 뭐 아무튼 탄수화물은 조금 줄였다가 한 이틀 정도 줄이고 수요일이나 그쯤부터 다시 탄수화물을 다시 올리고 또 줄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그때그때 이제 몸이 내가 치팅을 하고 나서 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따라서 저는 그냥 그때그때 좀 즉각적으로 제가 계획을 좀 바꾸는 편이라서 정해진 게 없어요. 비시즌 기준으로 식단을 베이스로 가는 대신 먹고 싶은 걸 조금 먹으면서 하는 건 괜찮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먹을 거면 치팅처럼 하루에 다 몰아먹고 나머지는 다 식단으로 먹는 게 어떤 게 근성장에 더 효율적일까요? 비시즌 기준이라고 한다면 비시즌 기준이면 저는 그냥 하루에 한 5끼에서 6끼를 먹는다? 그러면 한 끼 정도는 그냥 편하게 일반식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나머지는 좀 식단을 먹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부위별 체외 운동 말해주세요. 가슴, 어깨, 등, 팔. 네, 다 머신이라 가슴, 인클라인, 스미스 머신에서 하는 인클라인 프레스, 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티바로우인데 그 아시죠? 이제 가슴을 이제 좀 패드에 이렇게 지지를 하고 하는 티바로우. 어깨는 하나만 하라고 하면 사레리 하겠습니다. 8, 2두는 덤벨 컬, 3두는 로프로 하는 이 케이블 푸시다운. 쓰시는 스트랩 뭔가요? 올아웃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덤벨 숄더 프레스 뽑으실 때 꿀팁 궁금합니다. 30 넘어가면 뽑는 게 미는 것보다 빡세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맨날 끝나면 어째 뭐 하는 것보다 들어 올리는 게 무겁다고. 그래서 덤벨 숄더 프레스를 잘 안 합니다. 등이 비대칭인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저는 등 운동을 좀 원암류의 등 운동을 많이 하면서 왼쪽 운동할 때랑 오른쪽 운동할 때 최대한 같은 부위에 정말 비슷한 느낌이 올 수 있게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좀 균형이 많이 잡힌 케이스입니다. 네, 한번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치팅 시 메뉴 제한 없이 드시는데 칼로리는 제한하고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거의 음식이 역류할 때까지 먹는 것 같습니다. PT 받고 싶은데 언제 다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안 그래도 지금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죄송하지만 거절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이 다 마무리되고 한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중에는 다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딩도 치팅처럼 먹고 싶은 대로 먹나요?
로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먹진 않고 진짜 로딩할 때는 좀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먹는 편입니다. 시합 준비 중인데 한 부일씩 5분할 토1 휴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3분할씩 가져가서 수요일 하루 휴식이 좋을까요? 그 두 방법을 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은 해보시고 내 몸에 더 맞는 거를 직접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의 뭐 몸이나 뭐 어떤 몸 상태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더 좋아요, 이거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윤선 선수님의 몸 변화 과정이 궁금합니다. 완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변화 과정입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 처음부터 자연산 시절부터 자연산이 끝나는 시절부터도 다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순차적으로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생각보다 질문이 진짜 너무 많아서 이거를 Q&A에서도 다 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답변 못 드린 질문들도 다음에 다시 Q&A를 할 때 누락된 질문들까지 한번 다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댓글로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못 드리는 것들도 지금 이렇게 다 찾아서 이렇게 Q&A 할 때 한 번에 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놓치지 않고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